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주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드브로이 물질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이론적으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험적으로 증명한 데이비슨 감머의 실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시간을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진공으로 된 이런 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전자를 이렇게 필라멘트에 해가지고 열을 가함으로 해가지고 열전자가 나와서 여기에 가속 전압을 걸어주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여기 전압을 걸어줌으로 해서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 니켈 표적에 가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여기에 중심으로 하는 이 원형 궤도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동 가능한 전자의 디텍터를 설치했을 적에 그냥 아무 방향으로 이렇게 다 전자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만 갔을 적에 전자가 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충분히 큰 전압으로 가속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전자는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니켈 표적의 아주 표면에만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표면에 있는 원자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이렇게 산란이 돼서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때 볼 적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변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실험에 있어서는 자, 전자의 에너지를 어떻게 줄 거냐. 그러니까 결국 이 V를 어떻게 걸어주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요 람다라는 공식을 아직 제가 안 지웠는데요. 여기 보니까는 파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회전이 잘 일어나냐 아니냐 알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요 V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V와 관계 있죠. 그래서 전자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전자의 에너지잖아요. 전자의 에너지였죠. 그 다음에 당연히 표적과의 입사하는 방향, 즉 전자와 운동하는 전자와 전자에 대한 운동하는 전자에 대한 표적의 방향이다. 당연히 우리가 XRD를 할 적에도 어디로 입사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쪽에서 나오는 X선의 회전 무늬가 나오는 데가 달랐듯이 이 입사하는 전자의 운동에 대한 표적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어디에 내 디텍터를 둘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디텍트 할 것이다. 그래서 데이비슨 자원호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처음에는 이 니켈 표적을 충분히 결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산만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연찮게 이 표적을 굉장히 가열을 하고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열을 하게 돼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가열을 하고 온도가 내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표면이 결정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결정화가 되는 거죠. 단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요 회전 무늬에서 ED 사인 세타가 N남들하고 같이 요 D가 거의 일정한 걸 말합니다. D가 일정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라는 것, 이 각이 될 건데요. 이 각만 변화시켜 주니까 주어진 람다 에너지에 대해서 해보니까 특별한 각에 쓰면 피크 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 데이비슨 감머의 실험인데요. 그래서 200페이지로 가보시면은 200페이지에 그림 5-5를 한번 보십시다. 그림 5-5를 그려보니까네요. 그림 5-5 때 이걸 보면은 Y축이 산란의 세기입니다. 자, 산란한다 했는데 X축은 어떻게 될까요? X축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x축은 또 특정한 게 아니라 얘가 이 디텍트가 움직인 각이 0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표적이 있다고 보고요. 왔을 적에 여기서 30도, 60도, 그래서 여기가 30도라고 적어놨죠. 여기 60도, 90도다. 그럴 적에 여기에 이렇게 가는 각을 우리가 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요 파이죠, 그죠? 자, 우리는 수직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적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요 표면을 여기에 표적에 있는 요 표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일부러 지금 안 지우고 있는데요. 왜냐면 뒤 계산이 나와서 그래요. 저거를 우리 확대해서 보면은 빨간 부분을 요 표면이 있잖아요. 원자 원 레이어 정도만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다.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 원자 있고 원자 있고 원자 있고 이래가지고 요 간격이 일정하다 그랬죠? 여기 일정해요. 그랬을 적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나가는 경우에 이렇게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것과 보십시다. 자, 1번 라인가요? 2번 라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여기에 줄을 그어보면요 1번하고 2번은 차이가 진행한 거리가요 요만큼 1번이 더 많이 진행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D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파이라 그랬거든요. 나가는 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했을 적에 이걸 파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림 5-5.6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림 5.6 여기가 파이다, 그죠? 여기 지금 파이죠. 그래서 D에다가요 이게 파이면은 요게 파이거든요. 요게 더 크게 그렸어야 됐네요. 제 그림을 보십시오. 요게 파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D에 이게 사인 파이가 되죠? D에 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것이 람다 이 전자의 람다의 정수배가 되는 각에서만 많이 나온다. 각에서만. 그게 이 실험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아까 전에 씌워버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V로 가속이 되는 이 전자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땠죠? 이거는 아는 거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지우고요. 아까지는 하면 되는데 2분의 1에다가요 2의 V다. 그죠? V로 가속해준 전자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이 정도 가질 것이다. 그게 201페이지요. 그 메뉴의 식입니다. 이럴 적에 V를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여기 있네요. V는 어떻게 되죠? 요거를 ME를 양변에 곱해주고 분모 분자에 곱해줘가지고 루트 M2분의 2V2가 돼요. 이 라지 V2에다가요 여기에 M2를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집어넣으니까 요식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요 V를 여기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M1을 넣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과 전하량을 다 곱해보니까 지금 책에서는요. 책에서 54V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는 50V라 했는데 이제 54V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답은 거의 변함이 없이 1.6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커졌기 때문에 분모가.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곱하기 5.4라가 54니까 108이죠. 1.08을 해줘야 된다, 그죠? 여기 꼭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커지니까 1.6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67 옹스트롱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지워버렸나요? 여기에 이 회절식이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D의 사인 파이라고 그랬죠? D의 사인의 파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n 람다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람다를 구했으니까 이게 5.9식입니다. 교수님 아까 전에 여기 2D 사인 세타를 하는데 왜 그랬죠? 이거는 X선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직 입사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전자를 수직 입사했습니다. 표적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2가 없어요. 근데 비스듬하게 입사하게 되면 당연히 2D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파이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니까요. 지금 D를 우리가 이 니켈 표적이 이제 이게 있는데, 자 드디어 우리는 어떤 걸 얻느냐면요, 그냥 가속되어지는 전압을 넣어주고요, 그냥 전자의 파장에 대해서 한번 분리해봤습니다. 전자의 파장에 대해서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D 사인 파이가요 n 람다라고 하지. 이게 n이 1인 경우가 제일 세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람다가 어떻게 될까요? D의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죠? D의 사인 파이.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에 책에 나와 있듯이 있죠. 50도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50도 근처,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50도 돼 있습니다. 뭐가요? 파이가 50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이 50을 놓고요, 니켈 표적의 이게 지금 D가 그냥 X선을 이용해서 계산을 측정을 해보니까 D가 2.15 옹스트롱인가요? 됐습니까? 예, 2.15 옹스트롱. 즉 201페이지 맨 아래측에 있습니다. D가 2.15 옹스트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었더니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실험, 그러니까 데이비슨 감머의 실험을 결과를 가지고 한번 람다를, 그러니까 여기에 실험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어떻죠? 이거는 이론적인 식으로 해서 났죠.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뭔데요? 그냥 전자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가서 이러한 물질파가 될 것이다, 파장을 갖는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서 풀었더니만 이렇게 나왔는데, 데이비스 감머의 실험을 통해서 이 파이와 D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계산을 했더니만 여기 2.15가 되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겠다, 그죠? 미터가 되고 곱하기 사인에 50도가 되죠, 그죠? 제일 큰 게 나오는 게 n 꼴인데 거기에서 50도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걸 딱 계산해 보니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요, 202페이지에 1.65라는 아주 1.60수 오차가 어떻게 됩니까? 2%도 안 나네, 그죠? 1.67이고요. 이게 1.65. 굉장히 가까운 값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스 감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브로이 물질파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보아의 이론을 우리가 보완하는 그러한 실험들과 접근은 맞다, 그거를 증명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을 이용하지 싶은데요. 책을 이제 예제 5.3을 보면은요, 열 중성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성자는 전하가 중성이기 때문에 전압으로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려줌으로 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줘서 중성자의 속도를 조절해보는 그러한 입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5.3이 예제 5.3인데요. 페이지 202페이지 아랫단에 있습니다. 중성자가 결정해서 회절된다. 자, 이제 이 중성자가 결정해서 자, 우리가 지난 설명에서 볼 적에 결정의 한 D는 요 정도 옹스트롬의 단위를 가진다 이 말이죠. 회절되려면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 어느 정도의 에너지. 거꾸로 가면 되겠다,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게 지금 람다를 대충 알고 너는 그럼 이거 구해봐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입자의 그러니까 물질파라고 볼 적이에요. 솔루션을 구해보면은 P는 람다는 P분의 H 람다분의 H인데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가능한 회절 가능한 파장을 람다를 1.0 옹스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충분하죠? 아까 전에는 1.67이었고요. 1.65 충분히 회절 무늬가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P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만약에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범위가 정확한 수치라는 것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1.0 곱하기 10-10승을 넣고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6.63 곱하기요. 10-34승과 10승이니까 24승이 되겠다, 그죠? P니까 킬로그램에다가요. 미터 퍼 세크가 단위일 겁니다. 이게 풀인데.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를 지금 구해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K가 어떻게 되죠? Kinetic Energy K. 이거는 우리가 2m분의 P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1학년 때도 수없이 배웠고요. 금방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그죠? 그럴 적에 여기에 지금 중성자니까 여기에 뉴트론 중성자의 첫 번째를 따서 n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이거는 책에 이제 주어져 있죠, 그죠? P는 여기서 구했고, 그래서 mn을 대입을 하니까 203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데 1.66 마이너스 27선 킬로그램이 되고요. P는요 여기에 6.63 10의 마이너스 24선 제곱이 되죠. 단위는 이제 주울이 될 거예요, 그죠? 주울이 될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1.32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20승 주울입니다. 자, 이거 하면은 48승이 되죠? 마이너스 27승이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21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6.63 나누기 2 곱하기 1.16 하니까는 한 여기 제곱을 또 했네, 그죠? 이거 40 나누기 3.2 정도 하니까 1.32 13.2 정도 나오죠. 그래서 10을 함께 올려주니까 마이너스 21승에서 20승이 됩니다. 일렉트론 볼트를 고치니까 책에 보면은 0.0825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주면은 자, 이 정도의 에너지 가려면 어느 정도 이제 가열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중성자가 정지 에너지가 이제 940매분인데요. 질량 에너지를 했을 적에 온도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B번에서 지금 뭘 구하라는 겁니까? B번이 이제 그 밑에 가보니까
운동 방향의 경우에 평균 열 에너지가요. 자, 입자에 열을 가해서 가지고요.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데 평균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K 한 방향당 2분의 1 K의 B의 T다. 이 KB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자, 볼츠만 상수일지예요. 우리가 3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세 방향이죠. 이러니까 K의 KX가 이렇다고 보고요. KY가 이렇고 K의 G라고 똑같다. 그러면 전체 K는 다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2분의 3의 K의 B의 T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K를 구하니까 0.0825였어요. 그래서 온도를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300도 K, 자, 실온에 대해서 T 이꼴 300도 K에 대해서 한번 K를 구해보자. 그럼 K에 T 300이라고 적어봅시다. 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3 곱하기 KB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렉트론 볼트의 개념으로 하니까 8.62 곱하기요 10의 마이너스 5성의 일렉트론 볼트, 그죠? per K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T가 지금 300도 K라고 그랬죠. 여기에 300K라고 하면 K는 없어지고 일렉트론 볼트만 남죠. 계산해 보니까 0.0388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하고 비교했던 0.0825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 더 작다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 중성자로는 충분한 회전을 갖기는 어렵지,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단위가 비슷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실온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되고 얇은 거에 규모의 일단 에너지로 충분히 결정면에서 회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왜?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핵 반응에서 그 뒤에 읽어보시면요, 핵 반응에서 너무 센 것을 너무 그러니까 이 열이 그러니까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핵 반응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중성자가 나왔는데 기온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물로 넣어서 가열을 뭐죠? 냉각을 시켜줘도 그러면 300도 K보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K가 더 훨씬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더 감속을 시켜줘야 된다. 감속을 속도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열중성자를 이용을 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단파단 중성자로 만들 수 있을까가 그게 연습 문제 2에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 2에. 그건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고 그냥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집에서 여러분이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전혀 어려운 개념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걸 가열했을 적에 연습 문제 2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열중성자가 나온다. 아무리 온도가 우리가 300도 K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오는 열중성자들은 일정한 영역 안에서 범위 안에서 속도를 갖는 분포를 갖는
속도 분포를 갖는 그런 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그 메카니컬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요. 홈이 파져 있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심에 요 홈의 중심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각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동심축으로 해서 얘가 지금 오메가의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게 여기가 디스크 A부터 여기 디스크 B까지 이게 길이가 0.5m예요. 이럴 적에 자, 하나의 파장을 갖는 중성자 빔은 이거를 우리가 속도 선택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 이걸 오메가로 우리가 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들어온 것 중에서 어떤 특정한 속도만 갖는 것만 여기로 통용할 수 있겠죠. 왜요? 들어왔는데 얘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입자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을 적에 얘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요 위치로 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와 똑같은 위치로 여기에 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얘는 입자가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통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10개, 100개가 들었다더라도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적절한 속도만 갖는 놈만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속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얘를 조절함으로 해서. 그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파장이요. 람다가요. 1.0옹스롱이래요. 우선 그래서 중성자의 속력을 계산하라니까 람다입니다. 아까 전에 똑같죠? 람다가 1.0이니까 P가 어떻게 돼요? P가 요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면은 P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M의 N의 V인데, 그죠? 맞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성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죠? 근데 지금 뭘 구하라는 겁니까? 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속도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를 구해보니까 V가 어떻게 돼요? MN으로 나눠주면 되죠? P는 어디서 온다고요? 람다가 이럴 때 P가 저기 계산해 놨잖아요. 앞에. 그래서 그 다음에 MN이 어떻게 됐습니까? 1.66 여기 있죠? 여기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이죠? P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성 킬로그램, 여기 킬로그램이고요. 킬로그램 없어지겠다, 그죠? 그 다음 6.63 나누기 1.66 하니까 3.99 나오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성 마이너스 27성 하니까 3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답이 책에 있는 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잘 써보기 바랍니다. 이거 기말고사 때 이렇게 모르니까요. 만약에 이러한 그러면은 V를 갖는 놈만 통과하게 하려면은 요 L이 0.5m일 적에 이 오메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그게 B번입니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도 설명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속도가 들어오는데 여기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을 오메가의 속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고 있다면은 얘가 통과하고 나서 얘는 계속 돌겠죠, 그죠? 그럼 얘가 여기로 가 있어야지 그런 놈만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전 속력을 구해보자. B번 이 V 이꼬르 인 중성자를 선택하기 위한 이게 회전 속력.
회전각 속도를 구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하는 되죠. 잠깐만, 여기서 각도가 몇 도? 10도만큼이나 나네요. 자, 이 각과 이 각의 차이가 10도래요. 10도. 밑에 그림 5-9의 설명에 있습니다. 설명해 보면요, 얘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될 요 각이 10도라는 거예요. 언제요? V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입자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맞습니까? 그래서 오메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해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얘가 지금 10도인데 한 바퀴 도는 데는 그러니까 10도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만큼이라는 것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만큼만 얘가 진행을 해서 또 통과를 해야지 안 부딪히고 나오죠. 그러면은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10도니까 36 곱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360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속도 운동으로 가고 있는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T는 V분의 L이 돼요. 그죠? 왜냐? L은 요 사이에 거리인데요, VT가 되겠죠. 그죠? 진행하는 시간과 진행하는 속도를 곱해주면 거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T를 이렇게 하니까요, V는 어떻게 됩니까? 3.9 곱하기요, L이요 0.5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니까요, 이게 4라고 보고요, 그렇죠?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보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얘는 4라고 보면은 1.25다, 그죠?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4승 초가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 정도의 속도를 갖고 들어오는 놈은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 회전판은요, 10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놈만 이제 속도를 걸러내겠죠, 그죠? 그런 속도를 가진 놈만. 자, 그래서 비례관계식을 써볼게요. 왜 제가 자꾸 시간을 구하려고 하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만 알면은, T를 알면은요, 거꾸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T를 구하면은 오메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T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10도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진행 10도 회전. 그러면 T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바퀴 도는데 360도를 곱해야 된다, 그죠? 곱하기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여기를 360으로 나눠줘야 되죠. 36으로, 그죠? 10으로 죄송해요. 10으로 10도 도는데 요만큼이잖아요. 10도. 그러니까 360도 도는 그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 그러죠. 맞습니까? 주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곱하면은 T가 어떻게 되죠? 이게 없어지고요. 36이네요. 계산기가 없으니까 1.25를 곱해보니까요. 거꾸로 해야 되겠다. 7이 되고요. 15, 여기는 6, 7이 되고죠. 6, 40, 45.03이네요.
45.03 곱하기 여기 12-4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초예요. 얘가 한 바퀴 돕니다. 그럼 오메가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2 곱하기 3.14를 넣으니까 그림에 책에 나와 있는요 10의 마이너스 2승 3승이 되고 2승이 10의 2승 되겠네요. 6.28 나누기 3승이 되겠네요. 뭐 1. 얼마 곱하기 10에 여기는 지금 초인데 그죠? 여기 초잖아요. 책에는 지금 RPM으로 해가지고요. 1초는 4.5 곱하기 1초는 60분의 1분이죠, 그죠? 그래서 60분의 1 분이다. 분의 6.28이다, 그죠? 하니까 60이 올라가죠. 그래서 6.28 4.5 곱하기 10의 3승이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6.2는 안 된다, 그죠? 2는 여기에 6.28인가?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360 문제가 뭐냐면은 계산하기 엄청 힘드네요. 이게 지금 단위가 라디안 퍼 미닛이에요.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라디안을 레볼루션으로 바꿔놨어요 지금. 그러려면 2파이로 나눠줘야 되죠. 왜? 1 레볼루션이 2파이 라디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설명합시다. 여기가 2파이 그대로 적어줍시다. 여기 2파이 있죠? 책에 레볼루션 퍼 미닛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파이 라디안이 뭐라고요? 이것이 2파이 라디안이 1 레볼루션이래요. 그래서 단위는 이제 맞췄네요. 미닛에다가요. 레볼루션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6 4.5고요. 곱하기 10의 4승이죠. 10의 1승. 4.5는 3분의 4잖아요. 3분의 4. 그래서 1.33이 나오죠. 그래서 13,300 REV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집에서 13,300 레볼루션 퍼 미닛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번 차분하게 이거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있으니까 개념과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여러 번 이렇게 살펴봄으로 해서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예제를 푼다고 시간이 좀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전자현미경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 거지만 이게 뭐 시험 문제를 낸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전자의 가속을 통해서 어떤 물체의 결정성이라든지 표면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배까지 아니면 5만 배에서 10만 배는 수월하게 뭐 별로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요. 광학현미경의 여러분 빛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광학현미경의 그 배율은요 한 5,000배, 10,000배가 안 넘어갑니다. 아주 좋은 건 하더라도. 그렇다고 볼 적에 이 전자현미경이 얼마나 파워풀한 현미경인가, 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그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군과 분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수학식을 좀 이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충분히 해오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